2015년 1월 7일 오후 10시 전가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앞으로 오디션을 준비해서 나오는 친구들에게 딱 요렇게 보여달라 한마디 해주시면 한마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사실 어디 오디션 카페 같은 데 올라와 있는 대본들, 뭐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사실 많이 본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그만큼 자기가 더 잘하지 않으면 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준비한 것,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매력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훨씬 생산이 높은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기를 조금 다양하게. 내가 이걸 잘한다고 해서 이것만 해 오면 다른 걸 시켰을 때 너무 당황한 티가 많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채롭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션이라는 게 오히려 주인공들급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기성 연기자들 오디션은 정말 이 대본에 대한 숙지나 캐릭터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많이 몰려요. 정말 얘가 제대로 이 드라마에,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극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를 정말 작가의 의도에 맞게, 연출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굉장히 거의 80~90% 그 점수를 주고 이 사람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는 반면에 오늘같이 뭔가 좀 신인의 어떤 오디션이고 뭔가 어떤 메인스트림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지망생들의 오디션은 사실은 대본을 얼마나 막 완벽하게 해석을 했고 얼마나 캐릭터를 이해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매력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매력을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대본을 주는 이유도 사실 이 대본을 딸딸딸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 대본을 정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연기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매력들을 조금 더 어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기대를 해요. 신인들한테는 꼭 연기적인 면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뭐 운동을 잘하면 운동을 보여줘도 되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보여줘도 되고 그런 식의 의외성 있는 어떤 매력들을 조금 보여주면 훨씬 더 각인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겠다. 오디션이 있는 자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자리니까 저희 뭐 얘기하셨지만 그 백문백답이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한 100가지 질문을 하고 100가지 답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어봤을 때 뭐 누구 씨는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뭐 좋아하는 음악은 뭐죠?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자기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인지 그런 거를 오디션에서 보고자 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대본만 이렇게 쭉쭉쭉쭉 준비해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오디션이 좀 약간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현실에서 오디션 보통 몇 개라고 보잖아요. 경쟁률이. 현실에서 오디션?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완전히 다른데 많은 경우는 진짜 200대1, 300대1 경우도 있고 200대, 300대 1이면 가장 보편이고요. 많은 것이 2,000. 프로필 돌렸는데 대부분의 경우 한 100번 돌리면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번 정도 한 번 돌릴 때 픽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픽당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는 어떤 특정한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에 이번에는 신인을 써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쌓여진 프로필들을 들춰보죠. 막 들춰보다가 일단은 프로필 사진으로 판단을 하죠. 단편적으로는. 왜냐면은 이 친구를 접할 수 있는 게 결국 프로필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수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약간 30대에 약간 마초적이면서 백수고 뭔가 약간 정제되지 않았던 내추럴함이 강점인 캐릭터다 그러면은 그런 이미지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프로필을 막 뒤져보죠. 그러다가 이 친구 약간 이미지적으로 맞는데? 라고 하면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고 해서 실물 미팅도 하고 리딩도 시켜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가는 거죠. 정말 신인들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프로필 사진을 잘 찍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뭐 프로필 사진을 퀄리티 있게 찍거나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우로서의 얼굴의 장점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캐릭터의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온 친구들도 어떤 친구는 나름 이제 꽃미남 과여가지고 그런 식의 멜로드라마나 이런 걸 지향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아닌 경우는 뭐 좀 약간 성격 있는 약간 장르물 쪽을 지향하는 친구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 얼굴들을 특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진들을 찍어놓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볼 테야 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 각도의 그리고 여러 가지 컨셉의 여러 가지 이미지 사진들을 찍어서 제출을 해도
그 중에 하나는 걸리긴 하겠죠. 근데 신인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누군가가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 조력자가 없는 입장에서 혼자 다니는 입장에서는 오늘도 여러 명한테 얘기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신 있는 거를 드러내는 게 진입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간단한 예로 이제 뭐 이제 이건 뭐 해가지고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뭔가 찍은 듯한 이런 딱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포션씨가 들어갔네, 약간 효과가 들어갔네라는 사지 말고 그냥 내추럴한 거나 아니면은 극 중에 나왔던 장면의 모습에 그런 만약에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극 중에 어떤 역할과 어떤 표정을 지었던 거를 캡처해가지고 차라리 넣는 게 더 많이 설명이 되죠. 근데 그것만 넣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사람의 어떤 이 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캡처한 걸로는 판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캡처한 걸 넣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정확하게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만한 정확한 어떤 정형화된 어떤 사진도 있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어쨌든 프로필 사진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 네. 학교나 배경이 오디션 감각에 영향을 미치나요? 절대. 결정. 1도. 뭐 연기과를 아니요,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왜냐면은 그거 나는 그렇게 개의치 않으면서. 뭐 어디 명문대 있잖아요. 그런데 명문대가 어디야? 여기과는 명문대가 어디야? 뭐 아니 뭐 중대가 경력 하나도 연기 못하는데 수두룩해. 아니 그러면 잘라주세요. 시작하세요. 네. 정말 아예 없는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를 다시 시작하는 친구가 단순히 배경이나 배경 때문에 백그라운드 때문에 학교를 다시 가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한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드라마판이나 영화판으로 배우들이 진출하는 어떤 그 윈도우랄까요? 이런 것들이 한정적이었어요. 뭐 공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기과에서 교수님들이 뭐 추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예전에는 배우들이 어떻게든 대학을 연기과를 가려고 하고, 근데 요새는 정말 연기하려고 해도 학교 안 가요. 그냥 바로 그냥 현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연기과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요새는 뭐 예를 들어서 아역으로 출발한 애들이 연기학과나 이런 데 안 가고 바로 그냥 성인 연기자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고, 예전과 그 온도차가 엄청 심해요. 그 연극 영화과에 대한 연기과 출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오히려 그 연기과 안에서 배우는 어떤 커리큘럼 안에서 배우는 연기들이 굉장히 연극적인 연기들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대학교 가서 커리큘럼을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다 여러분들 여러 그 지점에서 연극적인 요소들의 연기를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연기과에서 배우는 어떤 틀에 갇힌 연기보다는 본인이 그냥 스스로 터득하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스스로 뭐 이제 배워나간 어떤 개인적인 노력들이 훨씬 더 요새 추구하는 어떤 요새 찾는 연기들의 내추럴한 연기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송강호 형님이나 아니면 김효서 형님, 뭐 서경보 형님, 뭐 그분들이 다 좋은 대학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학교를 전문 기관에서 안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올라오는 친구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뭘 배우고자 하는 거는 기초하고 기반이 잘 잡혀 있으면은 그런 친구들이 그게 평생 직장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딪혀가지고 해가지고 뭐 좋은 배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길이 순탄하지가 않으니까 그걸 추천해드리고 싶지. 플러스는 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죠. 20대 초반 배우들은 연기력보다 이미지 캐스팅인가요? 솔직히 맞죠. 아닌데? 왜 20대 초반이라고 아니 이제 멜로 근데 질문이 조금 이상해요. 질문이 아니 20대 초반 20대 초반인데 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되게 많은 그런 하는 거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유준열은 잘생겨서 됐나? 아니 근데 그게 요새는 트렌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본부장 말대로 연기력보다는 20대 초반에는 그런 이미지들, 뭐 꽃미남이랄까, 무슨 훈남이랄까, 무슨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게 많았다 그러면은 요새는 비주얼도 중요하죠. 비주얼도 중요하고 비주얼이 일단은 좋아야 시선이 먼저 가는 장점은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꼭 살아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트렌드는. 그리고 미의 기준이 엄청 달라졌어요. 네, 미의 기준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뭐 이렇게 잘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된다거나 그런 시대는 조금 아니지 않나. 오디션을 볼 때 외모가 합격의 몇 %를 정하다. 저희 입장에서요. 네, 개인 입장. 아. 다 다르니까 이거. 아.
하나, 둘, 셋. 60%. 50%? 애매한데? 왜냐면은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 실력이 없거나 연기력이 안 되거나 다른 매력이 없으면 나는 못 쓸 것 같은데. 그래서 몇 프로? 외모가 20%? 20% 네. 됐습니다. 소속사 파워가 오디션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하나, 둘, 셋.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 근데 질문이 그래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질문이 아니야 이게. 왜냐면 소속사 파워라는 것도 이를테면 우리가 그런 게 있죠. 껴주기. 까놓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인공의 어떤 A라는 배우가 필요해. 근데 이 A라는 배우에서 조건으로 자기 신인 배우를 띄워넣기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런 어떤 전제 조건이 없는 작품이야. 그냥 주인공이 이미 돼 있고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신인들만 보면 되는 자리면 소속사 파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그냥 좋은 친구를 뽑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역학관계가 있죠. 그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퍼센테이지로 도식화하기에는 조금 있긴 있지만 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케이스라. 에브리데이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쵸. 그렇게 뭐 오디션에 뽑기 위해서 좋은 좋은 제작사 사람을 가는 갖고 거는 있는 그런 거는 네.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사실 이 질문의 본질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으면 차라리 좋았을 근데 거예요. 이걸 그렇게 물어보는 거를 애들이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오디션 떨어지는 거를 소속사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빨리 성공의 길을 가면 좋은 소속사를 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가장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제 24살인데 지금 3년째 오디션 도전하고 있습니다. 혼자 들리는데 옆에서 소속사 아무렇지도 않으면 소속사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다. 그럼 제가 소속사 오디션을 가야 되는 게 맞나요? 그게 왜 그냥 소속사 파워가 엄청 그렇지 궁금하고. 그거는 소속사의 파워라기보다 기회의 분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소속사가 파워가 있어서 넣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신인들이 소속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장단점이 너무 명확한데 그렇게 기회를 빨리 얻고 싶으면 소속사를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어떤 소속사를 가느냐는 또 다른 기준들이 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디션 그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각자 경험을 담아서 진실 어린 조언을 해주신다면 짧게 해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어렵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여기 오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을 알고 준비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대사만 잘했고 연기만 잘하고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작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연기에 대한 본인의 그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사를 깔깔깔깔 외우고 막 이렇게만 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사실 좀 넓게 보고 그리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목적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런 거를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큰 선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젊고 뭔가 기회가 아직은 나한테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나이까지는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응원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고 40이 넘고 50이 넘었을 때 내 삶을, 내 인생을 미리 한번 설계를 좀 해보고 내가 정말 이 도전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판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왜냐면 지금 당장은 다 될 것 같아. 내 옆에는 누구도 되고 내 옆에도 누구 되니까 저런 애도 되는데 나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쪽 일, 특히 배우의 길은 실력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역학적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야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나는 그래 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내가 이 삶을 20, 30대 때 선택했던 이 삶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정말 100번, 1000번 생각했는데도 이 길이라고 그러면 도전을 하는 걸 응원을 하겠지만 여러 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냉정함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말 후회하는 분들도 많고 정말 힘듦만 잔뜩 느끼고 근데 나이가 먹어서는 해놓은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경험해본 게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도전을 이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배우를 하는 분들이 준비를 하는 분들이 배우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 뭐 아니면 배우가 돼가지고 스타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자기를 좋아한다 아니면은 자기가 정말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 연기하는 거라든지 드라마나 영화에 참여하는 게 너무 하고 싶고
하면은 즐거워서 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세 분류가 있다고 하면 다 그들의 동기부여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되게 좋은 건데 근데 좋아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배우 길을 들어선 사람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이게 그런 배우의 직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또 반대로 내가 못생겼다 그리고 나는 좀 약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정말 배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배우고 이쪽 일에 와가지고 좋아한다면 계속 그분들도 이제 도전을 하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하시라는 건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했어요. 아, 진짜. 아,